지금 시장은 온통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조정이네 시즌 종료네 하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뉴스를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행정명령 뒤에는 소름 돋는 진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언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향해 그리고 있는 거대한 빅픽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모든 퍼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소름이 돋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도대체 이 제네시스 미션이 뭐길래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팩트부터 체크해 봅시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가장 변혁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합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첫째, 2030년까지 미국의 컴퓨팅 용량을 배로 늘리겠답니다. 둘째, 25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짓는 기업에게는 세금 공제를 퍼주고 부지 허가도 패스트 트랙으로 뚫어줍니다. 심지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GPU를 조달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즉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도로나 항만 같은 국가 중요 인프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올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뒤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소비자 심리는 4월 이후 최대로 꺾였고 실업률은 3년 전보다 140만 명이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었고 빚은 산더미고 서민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정부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는 왜 천문학적인 돈을 AI와 에너지 전력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 경쟁력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한가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기둥이 바로 이 AI 투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AI 관련 투자가 GDP 성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AI 투자를 멈추는 순간 미국 경제는 바로 마이너스로 꼬꾸라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재정이 파탄 나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일단 돈을 찍어서라도 이 데이터 센터 붐을 유지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규모와 방향성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트럼프는 왜 하필 전력과 에너지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여기에는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정치적 군사적인 진짜 숨은 의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핵심 내용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2026년 2월이라는 날짜에 있습니다. 이 날은 바로 뉴스타트 조약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뉴스타트 조약이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골치 아픈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핵무기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마치 IMF에서 지분을 늘리려면 달러를 내야 하듯 다가오는 핵 협상 테이블에서 의결권을 가지려면 핵무기 개수라는 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중국까지 핵을 들고 일어나니 기존의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 야심을 실현시켜줄 결정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올해 5월에 발표한 골든돔입니다. 골든돔이란 우주 공간의 감시 위성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한된 다층 방어 시스템인데 그 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이라 국회 법안에서도 이건 좀 근데 이 골든돔은 전통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전통 방산 업체들은 개발 속도가 기본 10년에서 20년부터 시작입니다.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우주 무기 개발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단을 내립니다. 국방 시스템을 사지 말고 라이선스 하자. 누구한테요? 바로 스페이스X 팔란티어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왜 천조국이라 불리우는지 아십니까? 국방비만 천조라 해서 천조국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이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에게서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에게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골든돔을 돌리고 실시간으로 핵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려면 기존의 레이더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초거대 AI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AI를 돌리려면 미친 듯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 2030년까지 컴퓨팅 용량을 새로 늘려라 하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군사 작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전기를 어디서 누가 만듭니까? 미국 지도에서 딱 한 곳 텍사스를 보십시오. 텍사스는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자 전통적인 에너지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자, 내용 이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벌써 구독자 3,000명을 넘어섰네요.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안에 구독자 10,000명 넘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양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연달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텍사스 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 1,000만 달러 어치를 국고 자산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감이 오십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 정부가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국가 예비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매수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비트코인이 87,000달러까지 폭락하며 시장이 공포에 떨던 지난 11월 21일 텍사스 주 정부는 블랙록의 현물 ETF를 통해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엊그제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뭘 공개했는지 아십니까? 텍사스 한복판에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채굴 시설을 지어놨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무려 10,000대가 넘는 최첨단 채굴기를 돌리고 있고 이미 3,4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엥? 아까 골든돔이랑 뉴스타트 조약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텍사스 얘기인가요? 하실 텐데 여기에 불화를 탁치고 아니 무릎을 탁치고 놀랄 만한 연결고리가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트럼프 일가가 말로만 비트코인을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앞마당인 텍사스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고 직접 채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정부는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대통령 아들은 전기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캡니다. 그리고 채굴 기업들은 그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로 비싸게 팝니다. 텍사스 전체가 거대한 비트코인과 AI의 요새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셈법이 완성됩니다.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 트럼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가 돌아가야 하고 특히 텍사스는 뭡니까? 트럼프의 텃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돈이 돌아야 합니다. 뉴스타트 조약이라는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골든돔을 추진하고 골든돔을 핑계로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그 돈은 결국 텍사스의 에너지 기업과 채굴 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안보도 챙기고 지지율도 챙기고 돈도 챙기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골든돔과 제네시스 미션. 이게 무서운 건 국방과 국가 인프라가 구독 모델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사일을 한 번 사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스페이스X와 팔란티어에게 매달 매년 천문학적인 구독료를 꽂아줘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 걷어서 이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서 메꾸는 겁니다. 즉, 미국 정부의 지출이 영구적으로 고정되고 이는 곧 영구적인 달러 발행을 의미합니다. 무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서 올해 내내 트럼프가 왜 그렇게 관세로 우방국들 좁혔는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트왕상한테 왕관 갖다 바치고 핵추진 잠수함 받고 했잖아요. 그쵸?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설계한 진짜 무서운 인플레이션 유발 장치는 바로 뉴스타트 조약 만기로 핵 확산 공포, 그리고 우방국들에게 걷어들이는 골든돔의 구독료입니다. 바로 어제 나온 뉴스 보시면 트럼프 특사가 러시아에 협상하러 부랴부랴 가지 않습니까? 전쟁 끝난 시기가 미묘하지 않습니까? 뉴스타트 조약 딱 2달쯤 남겨놓고 그리고 앱스타인 사건 보세요. 갑자기 이 시기에 왜 터졌을까요? 거기서 가장 논란거리 됐던 거 뭐예요? 빌 클린턴과 트럼프 성추문이었는데 사실 이거 트럼프 전 세계적으로 연맥여서 강제적으로 원본 공개하게 만들려고 한 건데 앱스타인은 러시아 정재계하고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본질은 성추문이 아니라 러시아 문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방국 관세 테러 골든돔, 앱스타인 사태, 텍사스 채굴 산업의 AI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 다가올 뉴스타트 조약, 그리고 내년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우방국들의 경제를 흔들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서 결국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그 청구서의 정체가 바로 골든돔 방어 시스템의 구독 계약서입니다. 즉 넷플릭스처럼 매달 매년 천문학적인 구독료를 미국 기업인 스페이스X나 팔란티어에게 달러로 갖다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우방국들의 국방비가 달러로 바뀌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텍사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미국 내부의 돈 풀기만으로도 벅찬데 외부에서까지 막대한 달러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진짜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그 민감한 핵잠수함을 용인해 주려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핵잠수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움직이는 원전입니다.
이걸 운용하려면 미국의 핵연료 기술과 그들의 안보 네트워크에 24시간 접속해 있어야 합니다. 즉,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당근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한국을 미국의 에너지와 데이터 구독 시스템에 더 깊숙이 락인시켜 버리는 겁니다. 너네 이거 쓰고 싶으면 매달 이용료 내라 이거죠. 결국 전 세계를 자신들의 AI와 에너지 구독망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이익은 폭증하고 주가는 천장을 뚫을 겁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유동성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에너지 구동망의 화폐적 상징인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설계한 2026년 인플레이션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차기 페드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헤셋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 다우 36,000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고 전체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정부는 서민 물가가 오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풀어주시기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을 폭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들이 돈을 펑펑 쓰고 그래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개정 경제, 극단적 양극화의 실체이며 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노예화 전략입니다. 중산층이 없는 시대, 게다가 AI는 기업들의 이익을 늘려주지만 우리들의 일자리는 뺏어갑니다. 아마존 14,000명, 마이크로소프트 15,000명, 인텔은 직원의 15%를 해고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고 컴퓨팅에 투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트럼프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시장의 달러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스마트한 돈은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부동산은 무겁고 주식은 실적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공급이 완벽하게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번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인 에너지를 화폐로 바꾼 유일한 자산입니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라는 댐으로 흘러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다가올 미국 중간선거 승리로 이어질까요? 여기엔 세 가지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부의 효과입니다. 비트코인과 기술주가 폭등하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자산가들과 젊은 코인 투자자들은 내 재산이 늘었다는 착시 효과에 빠집니다. 지갑이 두둑해진 유권자는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환호합니다. 둘째, 텍사스 에너지 카르텔의 자금 지원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하면 누가 가장 돈을 법니까? 바로 텍사스에서 채굴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고 있는 에너지 기업과 채굴업자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이 기업들은 그 돈을 다시 트럼프의 선거 자금으로 쏟아부을 겁니다. 즉, 정책 지원이 비트코인 상승으로 기업 수익 증대로 그리고 선거 자금 후원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승리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셋째, 젊은 층의 포모 해소입니다. 14만 달러가 빈곤선이 된 절망적인 현실에서 젊은 층에게 유일한 희망은 코인 대박뿐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띄워주면 이 분노한 젊은 표심을 경제적 자유라는 희망으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진영이 설계한 그림일 뿐 이들이 그 끝에 승리할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데이터를 살피며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투자금이니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잡할수록 본질은 단순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뉴스가 공포를 팔고 옆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소리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신호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씨앗을 심은 사람만이 다가올 2026년의 봄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영상으로는 못 올리는 인사이트들 떠오르면 간간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유료 회비 없으니 편하게들 들어오세요. 저도 본업이 있어서 유료 리딩 같은 거 할 여력도 안 됩니다. 대신 입장료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걸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궁금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영상 제작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